안녕하십니까.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지킴이 이정국입니다. 오늘은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용도 폐지와 관련해서 심층 분석의 5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문제로 LH공사는 왜 위법부당한 매각 공고를 하였을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정책과 관련해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당시에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이렇게 5개 신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촌 신도시입니다. 조성된 신도시는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평촌 신도시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지정했습니다. 1992년 12월 29일 평촌동 934번지에 18,353.7평방미터의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동차 정류장에 설치되지 못하고 2년 전인 2021년 5월 28일 안양시장은 용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시외버스 터미널을 설치해달라는 주장과 함께 안양시장이 용도 폐지한 안양시외버스 터미널 지구단위 계획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기각되고 지금 현재 2심에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LH공사의 입장에서, 즉 다시 얘기하면 평촌 신도시를 개발한 주체했던 개발사업자인 LH공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는 평촌 신도시를 개발하고 거기에 공공재로서의 공공시설로 지정된 그러한 땅들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입니다.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LH공사가 조성을 해서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이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식회사 경보가 터미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또 안양시는 평촌동 열병합발전소 뒤쪽으로 터미널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정된 평촌동 934번지가 터미널로 계속 되어 오다가 대체 시설도 없이 2021년 5월 28일 날 최대호 시장에 의해서 용도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자, LH공사 입장에서는 조성된 터미널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해서 자동차 정류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는 그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의 형태를 보면 2016년도에 수의계약 공고를 하였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2016년도의 터미널 부지의 매각 공고는 수의계약 공고입니다. LH공사에서 설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터미널 부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7년 경쟁입찰 공고에서는 그 조건을 완화해서 아마 누구라도 터미널 부지를 낙찰받아서 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수의계약 공고에는 입찰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사업자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594억에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입찰 공고문에 보면 202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 예정이라고 입찰 공고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거로 보아서는 실효 예정이라는 표현이 2017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16년도에도 실효 예정이라는 문구를 입찰 공고문에 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게 문제인데요. 이 실효 예정이라는 이 문구가 문제인데, 그러면 일몰제는 뭐고 실효 예정이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를 민간인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조성해서 공급하고자 했던 택지가 평촌동 934번지 자동차 정류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택지 개발 사업에 실시를 해서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년이 경과되면 그것이 무효화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되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했잖아요. 도시계획 시설로 그 도시계획 시설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했는데 거기에 이제 뭘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빈 땅을 원주민들한테 수용을 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해주면 그 위에 뭐 주택을 짓든지 아니면 관공서를 짓든지 아니면 본권처럼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시설 사업.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위에 건축물을 지어서 짓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즉 다시 얘기하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20년이 될 때까지 하지 않으면 무효화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일몰제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일몰제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무효화된다, 이렇게 되는데 안양 자동차 정류장 부지 같은 경우는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2020년 7월 1일이면
1992년 12월 29일부터 계산하면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법에 이 규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렇게 2000년 7월 1일 이전의 거는 2000년 7월 1일 날 도시계획 시설을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1992년도에 92년 12월 29일 날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지정이 됐어도 도시계획 시설은 2000년 7월 1일 날 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00년 7월 1일부터 계산해서 20년이 되는 날이 2020년 6월 3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7월 1일 날 실효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평촌동 934번지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일몰제 대상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공고한 2016년도 공고문에 의하면 거기도 실효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계약 공고를 했다고 그랬죠. 2016년도에는 2020년 7월 1일 날 실효 예정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사업을 해야 되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요건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용적률 150%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용적률 150%도 2020년 7월 1일이 돼서 일몰제 대상에 적용된다면 용적률이 바뀌잖아요. 바뀔 수 있는 거죠. 어쨌든 2016년 수의계약 입찰 공고에는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를 바꿔서 2017년 6월 22일 날 LH공사가 또 공고를 하는데요. 그때는 일반 공개 경쟁 입찰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도 일몰제 대상이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 날 실효 예정이다, 또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건 2016년도 거나 17년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때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응찰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자격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공개 경쟁 입찰을 하니까 이제 여러 회사들이 그것을 낙찰받기 위해서 달라든 거죠. 달라든 거죠. 그러면서 LH공사는 594억의 입찰가를 2배에 거의 해당하는 1100억에 낙찰을 해주고 그 대금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LH공사는 왜 2020년 7월 1일 날 이 도시개혁 시설이 실효 예정이라고 공고를 하였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는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생산된 공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도시계획 시설 부지는 이미 시행된 부지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관련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두 건을 얘기했고, 하나는 안건번호 14-0424,
하나는 안건번호 18-0068 이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건번호 14-0424는 2014년도의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마 법제처 답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건번호 18-0068이 2018년도 민원인이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공문이거든요. 그 번호입니다. 그게 안건번호 18-0068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평촌동 934번지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특정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이거는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 20년이 지나도 실효되지 않는다. 이 공문입니다. 2018년도에. 그러면 이 공문은 뭐죠? 2017년도에 LH공사에서 경쟁 입찰 공고가 있고 나서 LH공사는 이미 땅을 팔았잖아요. 그 이후에 민원인이 제기한 질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평촌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 실효되지 않는다. 이렇게 특정한 평촌동 934번지 자동차 정류장 부지의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안건번호 14-0424죠. 이거는 2014년도에 있던 질의회신이라는 얘기거든요. 법제처에 문서번호가 거의 유사하잖아요. 형태가 유사하죠. 그럼 이거를 LH공사는 이미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인한테 회신한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뭐냐면 물론 이것이 이제 평촌동 934번지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유사한 건에 대해서 실효 일몰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법제처에서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도시계획 시설 부지는 이미 시행된 부지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관련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이러고 안건번호 14-0424 이것을 LH공사가 회신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LH공사는 이미 2014년도부터 일몰제 대상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몰제 대상인 것처럼 실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공고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LH공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효 일몰제 대상이 아니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고문에 실효될 예정이라고 2016년도 수유계약 공고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017년도 경쟁입찰 공고에도 똑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효될 예정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이 땅을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H공사는 2017년, 2016년, 17년은 벌써 이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1992년 12월 29일 날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자동차 정류장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얼른 팔아서 털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이 실효될 것처럼 공고를 하고 땅을 빨리 팔고자
했던 거죠. 빨리 팔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안양시와 계속 공문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검토한 바 있잖아요. LH공사와 안양시가 공문을 계속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이 땅을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한 거죠. 실효 예정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LH공사 공기관이 거짓말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혹시 LH공사가 안양시와 좀 쑥닥쑥닥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실효될 예정이라고. 쑥닥쑥닥이란 게 이제 뭔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이 5,500평이면 굉장히 큰 땅입니다. 이 땅에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 폐지하고 돈이 되는 다른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노다지잖아요, 노다지. 그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인허가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허가권을 가진 자만이. LH공사가 안양시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양시 니들 이걸 어떻게 할래? 이 땅 어떻게 할래? 이걸 묻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공무원들은 일몰제 대상이었던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성이라는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자, 20년이 지나고 나면, 자, 일몰제의 대상이 되든 안 되든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다가 뭘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안양시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공무원이 2014년도 2월 달에 LH공사 질문에 답변을 하잖아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처음에는 계속 자동차 정류장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1차 답변 때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말을 번복하게 되죠. 뭐라고 번복했습니까?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 폐지하고 거기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다 뭐냐면 안양시든 LH공사든 일몰제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2014년부터 한 겁니다. 2014년 1월달부터 한 겁니다. 1월달부터. 그 근거는 2014년 1월달에 안양시에서 LH에 보낸 공문, 1차 공문 때는 변경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한 달 만에 번복하잖아요. 변경 계획이 있다.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 폐지하고 이걸 특별계획구로 지정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다른 걸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안양시가 이미 비친 겁니다. 그때가 누굽니까? 민선 5기 최대호 시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일몰제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폐지하겠다. 일몰제가 되면은 자동으로 폐지되잖아요. 근데 일몰제 대상이 아니면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은 일몰제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가능성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LH공사에서는 이 땅을 팔 때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에도 자동차 정류장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그걸 원하면 들어갈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양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의 의중에 달려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답변이잖아요. 도시계획 시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땅 소유자가 하는 겁니까? 허가권자가 하는 겁니까? 허가권자인 안양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허가권자인 안양시장이 하는 겁니다. 땅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땅 소유자는 도시계획을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응? 담당 공무원이 응? 우리 수장의 그것을 낙찰 받아서 응? 터미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응?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응?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이건데. 그렇잖아요. 자, 너무 얘기가 많이 왔는데요. 자, 이제 일단 LH공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LH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효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LH공사에서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건번호 14-0424에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안양시도 알고 있었을까? 이거는 의문점이 듭니다. 어쨌든 LH공사는 이걸 알고 있었다, 이런 거죠. 왜? 자기들 알고 있었다고 회신을 했잖아요.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2014년이니까 2015년 수의계약 공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5년 거는 아직 검토를 안 했죠. 그거는 검토 안 할 겁니다. 2016년 수의계약 공고에는 써져 있습니다. 실효될 예정이라고. 그리고 2017년 경쟁입찰 공고에도 실효될 예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거짓말이잖아요. 실효되지 않는다고 법제처 유권인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될 예정이라고 LH공사는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실효된다면 특별계획구역에 또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들어갈 거냐, 또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고도의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점이 또 불거질 수 있냐면요, 소문에 의하면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낙찰받기 위한, 그게 이제 해조건설이잖아요. 낙찰받기 위해서 이제 그 해조건설이 결정되기 전에 그 뿌리가 필탑화공이라고 그랬죠. 이 땅을 낙찰받기 위해서 LH공사와 이 땅을 낙찰받고자 하는 쪽에서 심도 있는 대화가 있었다, 이런 소문이 자자해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로비를 했다는 설까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수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자, 이 땅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그 용도를 폐지하고, 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사서 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는 이런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과 관련해서 LH공사가 이런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법제처 유권에서 LH공사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될 예정이라고 썼다. 이 실효될 예정으로 쓰니까 2016년에는 수의계약
입찰 공고니까 사람이 안 붙었어요. 왜 안 붙? 수의계약은 가서 만들어서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자의 요건이 까다로워서 안 붙었던 것 같고 2017년도에는 사업자의 요건 자체를 풀어버리고 일반 공개 경쟁 입찰을 하면서 실효될 예정이라고 공고를 하니까 여러 회사들이 달라붙은 거죠. 그래서 594억이라고 하는 입찰가가 1100억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한 개 회사는 900 얼마 쓰니까 정보를 파악했는지 안 파악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보니까 오메 우리가 조금 적게 쓰면 더 안 될 것 같네 해가지고 공개 경쟁 입찰로 가격이 올라가서 1100억까지 낙찰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그 낙찰 받은 사람들은 자 2020년이면 2017년이니까 3년 뒤에는 이게 실효될 예정일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입찰에 참여한 거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입찰에 응한 사람들의 특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작정 입찰에 응한 사람, 안양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있으면 무작정 따라야만 하는 사람, 이런 부류의 응찰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안양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미쳐서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전자는 너무 많은 돈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다가 안양시에서 다시 특별계획구역에 터미널 부지를 자동차 정류장에 넣어 부른다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후자는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내 의도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미래에 내가 안양시의 도시계획 시설에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박할 수 있는 거다. 그 두 부류로 나눠져서 결국은 후자가 1100억의 낙찰을 받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심리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LH공사 입장에서는 성공한 겁니다. 왜? 594억에 내놨던 물건을 1100억에 떠넘겨서 얼마 이익을 받습니까? 거의 배의 이익을 받잖아요. 거짓말해서 성공한 겁니다. 실효 예정이라고. 근데 이게 거짓말이 이거는 거짓말이었겠네요. 왜? 그 날짜로 자동 실효된 건 아니니까. 근데 결국은 실효됐잖아요. 왜? 안양시가 용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거기까지 봤을까요? 거기까지 본다 해도 LH공사는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나와 있는 방법에는 없잖아요. 미래사항이니까. 2016년, 17년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사항에 대해서는 LH공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실효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효 예정이다. 2020년. 일반적인 사항에서, 일반적인 사항에서 20년이 되면 실효 예정이다. 그런데 LH공사가 또 단서를 붙였습니다. 실효 예정이라고 해놓고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양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594억에 입찰해서 1100억의 돈을 걷어들인 거죠. 그래서 빠져나간 겁니다. LH공사는. 실효될 예정,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20년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지 않으면 20년이 되면 실효될 예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 담당과에 물어보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LH공사는 빠져나갑니다. 이게 저 꼼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올바른 또 공기관에서 이게 또 올바른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꼼수. 저는 그게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LH공사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100억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1100억을 써서 낙찰받은 회사는 해조건설이었고, 그 해조건설의 원뿌리는 필탑학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필탑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던 운영자는 현재 안양시장 최대호고 2021년 5월 28일 날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한 최대호 안양시장입니다. 그의 일가족이 필탑학원을 운영했고 그 회사가 해조건설이 됐고 거기에 채권 채무와 주식을 제3자에게 다 매각했으니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LH공사의 위법 부당한 매각 공고, 즉 도시계획 시설이 실효 예정이라고 하는 이 공고문의 문구를 가지고 정당성 여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동차 정류장 부지, 안양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을 확보하고 안양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시장이 대체 부지도 없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안양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재정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재정학이라는 게 뭡니까? 재정학은 경제학의 한 부류입니다. 응용미시 경제학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가계와 기업이 움직이는 것을 미시경제라고 그랬잖아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움직이는 것을 미시경제라고 합니다. 그것이 시장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 주체 하나가 정부가 또 있는데 정부의 경제를 따로 파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경제학이라고 하고 그것을 재정학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돈을 쓰는 것은 왜 쓰는 거냐 하면은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왜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겠습니까? 국민들,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쓰는 겁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그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그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특정한 사기업체의 편에 서서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유흥도 폐지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권을 없애는 행위,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대중교통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대중교통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중교통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아무런 대체 시설도 없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넓혀버리잖아요. 우리 노약자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제약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제가 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공공재에 대해서 강의하고 재정학을 강의하면서 이 공공재의 중요성, 도시 기반 시설이 다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의 중요성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선생으로서 애들한테 이걸 교육하면서 이 현상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이런 행위들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도 공교롭게도 제 눈에는 이 공공재가 다 보이잖아요. 이 공공재를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공공재를 지켜내겠습니까? 지식인들, 학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한도에서 사회를 위해서 그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안양시의 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안양시의 오늘은 LH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면서 일몰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LH공사의 의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요. 다음 시간에는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용도 폐지와 관련된 그 5번째 문제로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왜 대체 부지도 없이 주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나? 즉 해조건설이 한 주민 제안을 받아서 안양시 버스터미널 용도 폐지하였는데 그러면 왜 주민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